일요일에도 이런 젠프, 여야 오찬 역시 차원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잠시 후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힘 주진우의 끝도 없는 거짓말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탈북자 비하 논문 관련해서의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김민석 논문 도북자는 일반 중국어, 사전만 들춰봐도 국힘의 거짓이다. 색깔론과 저열한 흠집 내기 중단하라 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바로 국힘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석사 논문에 사용된 도북자, 반도자 이 단어를 가지고 탈북민을 비하했다. 자,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그리고 실제로 그런 기사가 상당히 많이 쏟아졌죠. 그런데 알고 보니 도북자는 중국 내에서 탈북민을 지칭할 때 흔히 쓰는 일반적인 중립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자 역시 국가나 단체를 이탈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중국어입니다. 국가나 단체를 이탈한 사람. 한마디로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단어 선택을 아주 올바르게 썼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반도자의 반이 들어갔다. 반이 들어갔기 때문에 뭔가 자극적이다. 이걸 반탈북자, 배반하고 도망간 사람, 이렇게 지들 멋대로 풀이하며 탈북민 비하 프레임을 씌웠던 것입니다. 정말 언제나 이런 식입니다. 지들 멋대로 해석해서 그걸 공론화 시켜버립니다. 언론을 이용해서 또 국민 51%만 속여보자, 이거겠죠, 작전이. 이런 작자들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김민석 후보자는 국힘이 주장하는 모든 거짓을 전부 반박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해명을 믿지 않고 있는 국힘, 오히려 그걸 가지고 애곡을 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죠.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여야 오천에서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직접 해명을 들어보자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미 팩트는 다 드러났기 때문에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김민석 후보자를 끝까지 밀고 가서 인사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 이제 팩트가 하나둘 드러나다 보니 국힘 내부에서 반격이 나왔습니다. 어떤 반격이냐 들어보십시오. 김민석 청문회 인격 살해장 돼선 안 된다. 그러면서 김민석은 이준석보다 10배 이상 자기관리 철저한 인물이다 라며 옹호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60이 넘은 김민석 내정자의 전 재산이 집도 없고 고작 2억 원 밖에 안 되는데 무슨 부정 축제나 비리 등 돈 문제가 있겠는가? 다른 비리가 하나도 없으니까 달랑 재산 2억 원 밖에 안 되는 정치인을 상대로 돈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장면은 윤석열의 비상계엄만큼이나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뜬금없는 코미디다. 이게 국힘 내부에서 나온 소리입니다. 더구나 재산이 100억에 가까운 상대 정치인들이 김민석 내정자를 상대로 돈 문제 공격을 한다는 게 가당키 난 것인가? 야, 이렇게 주진우까지 박살내 주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김성호, 윤석열 정권 때 싱크탱크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도 지낸 인물이었습니다. 국힘 내부에서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면 이건 김민석의 완성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의 예측을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음모론에 여러 차례 정치적 살해를 당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똑같은 정치적 살해를 당했고, 자, 이제는 김민석 총리 내정자를 정치적 살해하려 난리도 아니다. 민주진보 정치인에 대한 정보기관과 정치검찰에 의해 정치적 살해는 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결국 김대중 대통령은 살았고 이재명 대통령도 살았다. 당연히 김민석 내정자도 살 것이다. 자, 이 단어 뜻에는 다음은 또 김민석을 이렇게 엄청나게 차기 잠룡으로 띄워주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렸다. 국힘을 향해 비판을 한 것이죠. 이들에 대한 음모는 지금까지 진실과 거리가 먼 것이며 말 그대로 정치 공작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말로 끝이 났습니다. 자, 어제부터 가동된 김건희 특검, 벌써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김건희 도이치 사건 검찰은 무혐의라더니, 자, 특검은 방조범을 넘어 공범이다. 공범, 주가 조작 공범으로 자 치부하고 있었습니다. 재수사팀 확보, 김건희 녹음 파일 등 스모킹 건 대나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녹취가 하루 만에 수백 개의 통화 녹음 파일이 등장했고요. 그곳에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는 스모킹 건이 수두룩 있다고 합니다. 2009년부터 3년간 이뤄진 이 녹음, 김건희가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관리자 측에서 수익 40%를 줘야 한다. 자, 이렇게 말한 부분과 계좌관리자 측이 수익금 배분을 과도하게 요구한다는 취지 발언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이 IP 주소 압수수색 범위를 확대했고 이 주소에서 김건희 계좌관리를 하며 주가 조작 주도한 블랙펄 인베스트 사무실임을 확인했다. 이거 뭐 빼박이네 진짜. 자, 이 밖에도 오늘 나온 기사 속보를 보면요. 법원 어제 법원 김영현이 낸 추가 기소 집행 정지 신청 기각. 김영현 완패입니다. 완패. 결국 내일 추가 기소 재구속 신문이 열린다고 합니다. 이날 특검이 첫 공식 재판 활동이 시작이 되고 이어 윤석열 재판에도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내일 재구속 판결이 나오면 타 공범들 또한 여파가 갈 수밖에 없죠. 추가 기소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당연히 다른 공범들 또한 재구속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란 특검의 속도가 더욱더 빠르게 붙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윤석열 재구속도 자, 얼마 남지 않았다. 기소를 언제 하느냐가 뭐 날짜만 정해지면 끝난다. 시간 문제다 이 말이고요. 현재 윤석열이 패닉 상태, 체념한 상태라는 기사도 나온 만큼 판이 정말 윤석열에게 안 좋게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정말 많은 시민들의 우려는 있지만 조은석 특검이 현재까지는 잘해주고 있다. 자, 그러나 그 내부 구성원들을 볼 때 끝까지 잘할 수 있는지, 잘할 수 있게끔 또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전하면서 여야 오찬이 오늘 열렸습니다. 그렇다면 일요일에도 일을 한 이재명 대통령. 자, 우리 젠프가 평정한 한판이었습니다. 김용태와 손홍석은 구차하게 적어온 여러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만 들어보면 정말 혈압이 거꾸로 치솟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각자의 모두 발언 후 비공개 회의로 진행이 되었는데 그 내용이 브리핑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역시 이재명 대통령은 김민석 후보자를 끝까지 밀고 갈 마음이 강했다. 자, 김용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김민석 의혹 감당 힘들 정도다. 결단하라.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 직접 입장을 들어보자. 일축을 했다고 합니다. 이어 반격의 한마디. 그렇게 가족 신상 문제를 삼는 분위기로 인해 인사 고충이 좀 있다. 자, 그리고 손홍석은 법사위 돌려달라 이런 때도 썼다고 하는데 언론들 보도를 보면 윤석열 2년 지나야 했던 여야 오찬을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만에 마주 앉았다라며 지켜 세웠습니다. 이게 뉴스의 메인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비공개 회담 내용과 공개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들어보고 마칠까 합니다. 모두 발언은 공개되었으므로 비공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통령님은 G7 방문 시 외국 정상들이 환대하고 또 성의 있게 대화 나눴던 부분들을 설명하셨고 특히 일본 총리가 한일 수교 60주년 행사에 직접 참석하신 것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여야 지도부 모두 공감하였습니다. 둘째, 야당 지도부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검증 내용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였고 또 검증에 임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는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의 해명을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김병기 대표가 모두 발언에서 제기한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선에 대해서도 공감한다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가족의 신상까지 다 문제 삼는 분이기 때문에 능력 있는 분들이 입각을 꺼린다는 고충도 설명하셨습니다. 셋째,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 대해서도 야당 지도부의 입장을 경청하면서 이는 국회에서 여야 간에 잘 협상할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넷째, 대통령님은 손홍석 대표가 경제정책 전문가인 만큼 경제 분야에 대한 몇 가지 문제를 질문하셨고 손 대표는 실업급여 문제, 코로나 시절 부채 문제 등에 대한 해결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여러 생각을 설명하였습니다. 다섯째, 대통령님은 대선 시기 양 후보 측의 공약 중 공통된 부분 이견 없이 실천할 수 있지 않겠는가 관심을 표명하셨고 여야 지도부는 이후 검토해 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회동은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의 격이 없는 대화를 시작하였다는데 서로 의미를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이런 만남을 자주 갖기로 하고 정리하였습니다. 오른쪽으로
그쪽은 어떻게 해가지고. 송 대표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용태 위원장님은 퇴임이 예정되어 있는 건가요? 네, 6월 30일까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제가 한번 뵙자고 했는데, 가능하면 좀 많이 빨리 뵙자, 이런 입장이에요. 그리고 다른 야당들도 한꺼번에 보자, 이런 또 요구도 있긴 하던데, 아무래도 좀 밀도 있게 말씀을 좀 들어보려면, 오늘 요소도 않지만 따로 뵙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서둘러 뵙자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외교 문제는 여야 국회로서 함께 공동 대응해야 될 문제이기도 해서 성과라고 하면 좀 그렇고, 어쨌든 이번에 G7 회의 참석 결과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 또 나토 회의 참석 문제가 아직은 확정을 못했는데 또 의견도 좀 들어보고 싶고, 또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일상적으로 좋은 의견 많이 주시지만 이런 자리에서 한번 말씀도 따로 좀 듣고 싶었습니다. G7 회의는 뭐 의외로 많이 환대를 받았어요. 아마 국제적으로도 관심 꽤 많은 상태였던 것 같고, 우리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혼란상이나 어떤 위기 상황이 다 정리됐다라는 점들을 보여주고, 특히 그 G7이 관심 가지고 있는 소위 민주주의의 가치, 또 회복력, 이런 것들을 한번 보여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많은 정상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현재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표명해 주셨어요. 앞으로도 우리가 대외 문제에 관한 좀 함께 입장을 좀 조율해 가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뿐만이 아니라 꽤 오랫동안 대한민국 경제가 매우 어려워서 우리 국민들께서 겪는 어려움들이 매우 크다는 걸 뭐 누구나 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상황, 거기에 좀 바탕이라고 할 수 있는 안보, 외교 상황들도 한번 같이 점검해 보면 좋겠고, 특히 이번에 저희가 추경안도 내게 되는데, 뭐 정책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른 게 너무 당연해서, 다른 의견도 많이 가지고 계신 걸로 압니다만, 또 의견은 제가 충분히 좀 들어보고, 조정할 수 있는 또 조정하고, 의견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그 어느 한쪽이 반드시 옳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공감할 수 있는 점들은 서로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가능하면 신속하게 현재 어려운 상황을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꽤 복잡했을 텐데 두 분은 흔쾌히 이런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하실 말씀은 뭐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충분히 하시면 저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리고